별을 쫓는 사람들. 이이 에반스 지음. 행성 착륙. 저는 조종실로 들어와 우주 기술책을 꺼내 별의 지도에 맞춰가며 위치를 조사하고 조종장치를 기억하며 암기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어서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였습니다. 언제쯤 도착할 수 있니? 내일 점심때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정확한 시간은 조금 뒤에 계산해야 돼요. 형이 앞으로의 일을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우주선에 대해서는 형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주선에서는 내가 선장이 되는 것이 어때요? 어머니는 놀라 존을 바라보았지만 형 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허락했습니다. 어른이 다 되었구나. 사내다워졌어. 어느 행성에 착륙할 작정이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야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니까. 우주 해적인 복원이 앞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잭과 존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간호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과 잭, 그리고 어머니는 조종석에 모여 가까워지고 있는 태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은 지구의 태양보다 조금 크고 행성의 수는 5개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3개, 2, 3, 4의 사이에는 위성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와 3 행성은 지구인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존은 그 행성 주위의 궤도로 우주정을 돌입시켰습니다. 150km 높이에서 아래로 보이는 행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보이는 것 같은데 마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구와 같은 크기의 그 행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달 하나도 있었습니다. 바다도 많이 있고 아주 굉장한 밀림까지 있어. 망원경으로 봐. 잭이 망원경에 매달려 말했습니다. 호수와 강도 있고 평야도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땅 같아요. 추나 추동이 있는지 남극과 북극에 눈과 얼음 같은 것이 있는지 보여, 형.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걸? 형, 이곳의 1년은 300일 정도인 것 같아. 대강 계산해 보았지만. 주장들이 서로 엇갈린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그들의 말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별에 내릴 작정이니? 잠시 후에 결정하겠어요, 어머니. 공기와 온도를 조사해야만 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우선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조사를 위해 존은 우주정을 내렸습니다. 온도는 35도가량. 지구보다 탄산가스가 조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야에 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봐야 했으며 형은 미터를 봐주어야 했습니다. 존은 이런 일들을 침착하게 지시하면서 아주 선장다웠습니다. 형, 바깥의 기압은? 742, 높이는 43,300, 1초에 100씩 내리고 있어. 우주정이 착륙했습니다. 충격이 심했는지 우주정이 온통 덜컥거렸습니다. 역분사를 끊고 연료 호스를 끄는 다음 레버를 중립 위치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창백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존은 웃어 보였습니다. 잭은 훌륭한 동생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너 우주정을 망가뜨릴 작정이었지? 존은 무척 잘했다. 처음 한 것 치곤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가 웃어 보였습니다. 존과 잭은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1시간쯤 밖을 조사하자는 제의를 존이 했을 때 우주정 밖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괴물일까? 우주선의 몸통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길이는 5m 정도, 많은 털에 쌓여있고 높이는 3m가량. 게다가 몸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머리는 말과 비슷했으며 큰 입을 벌리자 길다란 송곳니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둘은 창 너머로 이상한 괴물을 숨막힐 정도로 긴장을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총으로 죽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문을 반쯤 열고 2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괴물을 향해 존은 왼쪽 눈, 잭은 오른쪽 눈을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쏘았습니다. 하나, 둘, 셋, 쏴! 붉은 피를 내뿜으며 괴물이 우주정을 향해 돌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그 거대한 몸뚱이가 부딪혀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뜻밖의 괴수는 울부짖음을 멈추고 비틀대다가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파랗게 질려 조종실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니? 괴물이었어요. 존과 둘이서 물리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선체가 그토록 움직인 것을 보니 무척 큰 짐승이었나 보구나. 죽었니?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 고기를 떼어오겠어요. 좋은 반찬이 될 거라고 웃어 보이면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으나 어머니는 이곳에서 떠나자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잭과 존은 어머니를 껴안듯이 하여 거실로 쓰고 있는 방에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잭은 어머니를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무척 좋아해요. 언제나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곤란해요. 다른 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아직 아버지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머니, 저도 제 형도 어리긴 하지만 남자잖아요.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 진정이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너희들을 어린아이 취급해 미안하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몇 번씩이나 타일렀습니다. 잭과 존은 다시 총에 탄환을 재어가지고 우주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십 마리나 되는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괴물은 어느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마 새들에게 먹혔나 봅니다. 반찬하기는 틀렸군. 존이 아쉬운 듯 말하자 잭은 웃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쉽잖아. 하지만 송곳니는 굉장한 것 같으니 저것은 가지고 가자. 잭은 송곳니를 뽑아가지고 우주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주정 주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오 집안의 이 우주정 이름은 스타 로버로서 별 사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길이는 26m, 지름은 가장 굵은 곳이 6m 정도였습니다. 맨 앞에는 둥글게 조종실이 만들어져 있고 두꺼운 유리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거실인데 그것은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침실이 2개, 욕실과 부엌, 그리고 창고, 연료탱크와 기계실이 있었습니다. 온도를 높이거나 내리거나 하기 위한 기계,
공기를 맑게 하는 기계,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 펌프 등이 있는 기계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우주정을 날아가게 하는 원자력 로켓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가 분사관입니다. 착륙할 때 그 분사관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걱정했던 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한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잭은 총을 들고 주의 깊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선장. 잭이 웃어 보였습니다. 존은 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우주정 밖에 있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어떨까? 사이렌이나 그와 비슷한 걸 말이야.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 잭도 대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주정 입구에 서서 진기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주정으로 들어가는 에어록 쪽을 돌아보며 존이 어머니를 부르려고 했을 때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눈 깜짝할 새에 폭포처럼 쏟아져 존과 잭은 당황하여 에어록 쪽으로 뛰었습니다. 둘 다 비에 흠뻑 젖어 우주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매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걸까? 존이 이상스럽다는 듯이 잭에게 물었습니다. 잭 역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천둥 소리도 없고 번개도 치지 않으면서 비가 내리는데? 어머니는 미소만 짓고 있다가 두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는 약간 움직이기까지 했단다. 물론 아직 눈은 감고 계시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잭이 기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무릎을 쳤습니다. 여긴 마을이라고는 없어. 우리가 최초로 발을 디딘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 맞아. 존은 잠시 후에 형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태양계의 이름은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 이 태양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야 뻔하지. 가버. 좋았어. 그럼 5개의 행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붙이자. 5개의 행성에 테드, 마티, 잭, 존, 로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의 세계 전부가 한 가문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행운이었습니다.